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는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받는 이제 서울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조합들이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분위기여서 이제 지연됐던 정비 사업들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되고 몰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상당수 정비 사업지가 일몰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던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움직임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비구역 일몰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2년에 도입된 이제 일몰제는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시와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추진위 승인 후에 2년 안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이제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도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일몰제 필요합니다.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정비구역 그리고 사업 자체가 자동 해지되도록 설정이 된 그 제도를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에 좀 해당이 될까요? 네,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추진위가 추진위 구성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입장에서는 이게 정비구역 지정 후에 2년 안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궁금한 건 만약에 정비가 해제된 구역은 어떤 손해를 혹시 보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손해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에서 이르는 좀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요. 또 한 번 해지가 되면 이제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이제 피해가 좀 막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지들이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유예 기간을 뒀던 거라고 들었어요. 네, 2016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2012년 이전 추진된 사업까지 확대 적용이 되는데 이제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해서 올해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포함이 돼 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살짝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재개발이란 이제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또 새로 지음으로써 이제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제 재개발을 하는 목적은 이제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을 근거로 불량 주택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재건축은 이제 재개발과는 다르게 기반 시설은 양호해서 이제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지만 주거 환경이 노후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오래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데요. 이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이제 재개발과 동일하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근거로 두고 있지만 공공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노후 불량 주택만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기반 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자체를 개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은 지금 주거 시설 자체를 새로 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 그리고 재건축은 민간 주택사업으로 좀 보면 또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합원 자격 면에서 볼 때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은 이제 토지나 건축물 소유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토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이제 하나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 강제성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찬성하지 않아도 추진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은 이제 토지나 건축물 모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해서 또 재개발과 반대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조합원이 되지 않고 또 매도 청구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하고요. 이제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에 이제 허가가 나야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요.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5인 이상이 이제 조합 정관을 작성을 하고 이제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야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재건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건축은 이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대상이 되고요. 이제 노후됐거나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세대 이상 혹은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안전진단 실습을 했을 때 이제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나 이제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이어야 하고요. 이제 해당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구분 소유자 중 5분의 4 이상 그리고 각 동별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요. 결의가 된 후에는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만 통과를 해야만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네, 사실 요 재건축, 재개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차이점부터 살짝 짚어봤고요. 현재 서울에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준비하는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이 다가오면서 이 정비 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이제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던 이제 사업장은 이제 일몰제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이제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일몰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구역은 서울 내 37곳입니다. 총 38곳 가운데 시장 정비 사업 1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37곳 중 총 18곳이 조합을 설립했거나 조합 설립이 유력해서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 일몰제 적용 지역이 총 37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8곳은 지금 조합 설립을 마쳤거나 조합 창립 총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일몰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도 있을 텐데 그건 어딜까요? 네, 바로 청량리 6구역, 그리고 도남 6구역, 신림 1구역, 기름 5구역, 장위 3구역, 봉천 1-1구역, 개봉 3구역, 신반포 4차 등 8곳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여의도 광장 아파트와 신길 10구역은 각각 지난해 6월 한국자산신탁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에는 한국토지신탁과 계약을 맺고 이제 신탁 방식 정비를 하기로 정하면서 일몰제 대상에서 좀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 방식을 그 조합 방식 대신에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의도나 신길처럼 신탁 방식으로 만약에 정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이제 신탁 방식을 택하면 이제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와 이제 조합 설립 등 중간 과정을 건너뛸 수가 있어서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이제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 등급을 활용해서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을 장점으로 꼽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몰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곳도 있다고요. 네, 이제 성수 2구역 등 8곳은 이제 75% 이제 주민 동의서를 확보를 했고요. 이제 조합 창립 총회 날짜를 확정해서 구역 해제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아 4-1구역과 신반포 2차가 이제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송파, 장미 1, 2, 3차는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이제 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해서든 2월 안으로 뭔가를 좀 이루어내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관심을 받고 있는 구역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현재 서울 서초구의 이제 서초진흥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현재 관심이 모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 개최는 2004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벌써 이제 16년 만에 이제 성과이기 때문인데요. 2004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2010년 8월에 이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는데 네. 사업성이 부족해서 일정이 그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몰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이제 아파트와 상가동 소유주의 동의율이 각각 50% 그리고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하는데요. 네. 이제 서초진흥 추진위는 이제 최근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합 창립 총회에서 과반수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만 이제 3월 2일까지 구청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정비 사업들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좀 대거 멀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구역도 좀 있는 거죠. 네, 2016년 6월이죠. 이제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이제 지연됐던 송파구 장미 아파트 1, 2, 3차 재건축 추진위도 이제 조합 창립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이제 서초구 신반포 2차도 이제 17년 만에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또 강북구 미아 4-1구역도 이제 2017년 토지 등 소유자 일부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늦어졌지만 이번에 비로소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대감에 주민들이 좀 많이 들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그런 곳들과는 달리 이 일몰제 적용의 불씨가 살아있는 곳들도 좀 많은 거죠. 네, 이제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이제 주민들에게 여전히 이제 동의서를 받는 구역들도 현재 있습니다. 네. 이제 압구정 3지구와 봉천 12구역, 흑석 1구역, 신반포 25차 등은 이제 조합 설립까지는 가진 못했는데 이제 주민 동의율 30%를 달성해서 이제 연장 신청서는 이제 제출을 했고요. 네. 이들 지역은 이제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 일몰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몰 기한 연장을 노리는 사업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서울시가 신청을 좀 받아들일까요? 현재 이중 정책을 좀 비춰봤을 때 이제 이들 지역에 대한 조합 연장이 가능할지는 현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은평구 증산 4구역과 관련 주민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구역을 해제한 전례가 있는데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이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제 시의 입장이었지만 추진위는 이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은 결국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시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서울시만 알겠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정비구역 해제가 유력한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네, 현재 그 추진위원회가 공석인 미하 11구역과 여의도 미성 그리고 신반포 26차 신수 2구역 등이 있겠습니다. 또 공덕 6구역과 신림 미성 그리고 여의도 목화 등은 현재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가운데서도 구역 해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든 겁니까? 네. 이제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제 단기간에 재정비 사업을 다시 신청하기도 좀 힘들어집니다.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면 빌라 등 개별적으로 신축이 가능해져서 이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게 이제 신축 빌라나 주택이 늘어나면 이제 정비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해도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일몰제에서 간신히 피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일몰제를 좀 피하더라도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단계의 조합들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네, 이게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가 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이 여러 문턱들이 있어서
있어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